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의원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그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해서 오늘 배석하신 간부님 중에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그 형사부장이 담당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형사부장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와 기소는 피해자의 입장도 고려하여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피해자가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 대한 검찰청의 지원도 신속하고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 동의 없는 상대의 신체 촬영,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와 그 유포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 침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최근 5년간 한 해 1만 건에 가까운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 검거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로 접수된 사건 중 30%만 기소되었습니다. 70%는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분되고 있었습니다. 김지용 형사부장님, 네, 예, 이렇게 기소율이 30%밖에 안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래도 한 계속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예, 기소율은 조금씩 늘던데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도 아주 많아서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제 예전에 좀 단순 소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입니다. 검찰이 기소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그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상대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들으신 바 있으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 2월달에 저희들도 디지털 성범죄 관련 그 사건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서 정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6월에 국제인권단체가 한국 디지털 성범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성장과 기술적 발전에 비해 성평등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못했다.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는 정부와 기업이 인권 중심적인 보호 장치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적 혁신이 어떻게 젠더 폭력을 조장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경찰은 신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피해를 가볍게 여기고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촬영물을 신중하게 다루지 않고 부적절하게 신문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의 성범죄 사건 불기소 비율은 높은 편이고 판사들도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의 모든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며 여성 경찰 검사 판사 임용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도 했습니다. 우리 형사부장께서는 이 보고서에서 지적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는 이 권고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예, 이제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장님, 이제 관련해서 네.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업무 현황 42페이지에 보면 그 신속한 맞춤형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 실시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예, 예. 킥스 피해자 지원 시스템 재정비로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피해자 지원 전담 검사 등 화상 회의를 개최하여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서비스 활성화 및 질적 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요, 그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의 피해자 현황을 살폈더니 2019년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금액이 3,800여만 원에 불과했고, 그래서 전체 지급액 중에 0.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더욱이 검찰에서는 따로 디지털 성범죄자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은 파악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관해서 총장님 알고 계신가요?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관해서도 형사부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현황을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신 이유에 관해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이 담당하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 뭐 적극 지원, 뭐 생계비뿐만 아니라 심리 치료비 등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그 구체적 지원 그 통계는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디지털 성범죄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고 따로 분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어떻게 따로 분류를 해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필요성은 따로 아직은 느끼지 못하시나요, 형사부장님 어떠세요? 뭐 따로 한번 이 피해자 지원은 법무부하고 같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법무부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업무 현황에 보면 살인이나 성폭력, 아동학대 등 사건을 중요 대상 사건으로 선정하여 피해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에서도 아마 경중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국민들께서의 느끼는 불안감이나 또 피해자들이 느끼시는 고통은 아주 클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법무부와 협의하셔서 진행할 문제긴 합니다만 총장님께서 한번 국감 이후에 형사부장님한테 보고 받으시면서 예.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면 관심을 어떨까 갖도록 싶은데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관심 갖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디지털 성범죄가 1999년에 최초로 등장한 소라넷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이제 웹하드 카르텔이 드러났고 2020년에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를 직접 시행한 텔레그램 엠번방 예. 사건 등이 일어나서 점점 진화하고 있어서 걱정이 큽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큰 고통을 주는 중한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큰 고통을 주는 중한 범죄의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의 문제의식이 여전히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온정주의도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한편에서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도 헌법상 중요한 가치입니다만 시대의 변화에 맞게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경중을 좀 따지셔서 피해자 입장도 충분히 헤아리는 정확한 수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도 재검토를 해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장님. 예, 저희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에 중심을 뒀다면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